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무슨 사진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레인지로버 뭐 나온 건가? 하고 봤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눈을 비비니 네, 그렇습니다. 조선의 레인지로버 현대 올류 산타페의 디자인이 공개되었습니다. 현대에서는 처음 공개했지만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매체에서 스파이샷이나 예상도를 보았기 때문에 앞모습이 아주 익숙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공개된 산타페의 이미지들로 앞으로 나올 산타페의 옵션 구성은 어떠한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각 엔진 배기량별 세금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아마도 대부분 1600cc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헤드램프는 기본적으로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랜저도 등급과 상관없이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를 적용하였는데 아마 산타페도 따로 등급 구분 없이 전부 다 프로젝션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방향 지시등은 보시는 바와 같이 H 형태로 깜빡이게 됩니다. 아니, 로고 무광 크롬으로 바꾸고 어쩌고 해서 현대 엠블렘 고급스럽게 바꾸더니 이젠 아예 대놓고 방향 지시등으로 현대차라고 광고를 합니다. 이게 현도 교도들에겐 매우 신앙심이 차오르는 형태가 아닐까요? 방향 지시등은 소나타처럼 사이드 펜더에 놓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에 LED 리피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길이와 형태를 보니 시퀀설 타입은 아닌 듯 합니다. 산타페의 등짝을 보겠습니다. 리어 램프의 위치가 한 단계 더 낮은지라 이게 실제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방향 지시등의 위치였는데요. 이번에도 어림없이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범퍼 하단에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는 듯 합니다. 그래도 SUV라 범퍼의 위치가 좀 높아서 그랜저나 K3처럼 아예 가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방향 지시등을 하단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테일게이트의 개방 범위도 매우 넓어집니다. 이게 법적으로 테일게이트를 열면 뒷차들에게 후미의 방향 지시등은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들은 어쩔 수 없이 후미 좌우에 라이트를 남겨놓는데 산타페는 하단에 놓았기 때문에 그만큼 테일게이트를 크게 열 수 있는 겁니다. 밤에 보면 이런 식으로 방향 지시등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아마 캘리그래피 미만 등급의 차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깜빡일 거고요.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만 아마 캘리그래피라면 이런 식으로 시퀀설 타입의 순차 점등 방향 지시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순차 점등 할 게 아니면 방향 지시등을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게다가 크기와 생김새가 그랜저의 방향 지시등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리 봐도 순차 점등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 아까의 일반 깜빡이보단 순차 점등이 더 이쁘죠. 현대가 이런 걸로 옵션들을 참 잘합니다. 아저씨들이 뭐 좋아하는지 아주 잘 알아요. 트렁크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바로 2열 도어에 컵홀더가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이 2열 컵홀더가 실생활에선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가운데 센터 암레스트가 접혀 있다면 사실상 커피를 놓을 공간이 없거든요. 하지만 도어에 있는 컵홀더에 놓으면 잡기도 편하고 놓쳐서 커피 쏟을 일도 없습니다. 소렌토도 이런 식으로 2열에 컵홀더가 있고 오너들의 평도 좋았기 때문에 산타페도 똑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컵홀더가 한 개가 아닌 두 개인 걸로 보이는데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오는 팰리세이드처럼 컵홀더 두 개를 적용한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도어의 컵홀더는 모닝급에도 적용해줘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한 옵션입니다. 여기에 컵만 놓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나 지갑, 애들 과자 같은 것도 놓을 수 있으니까 차를 깨끗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B필러에 보면 2열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보통 고급차들이 이곳에 에어벤트를 놓죠. 1열 콘솔 뒤에 있으면 발로 차기도 하고 에어컨 바람이 아래서 올라오니 좀 불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B필러에 있으면 센터 콘솔 뒤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타는 아이오닉 5도 2열 에어벤트가 사이드에 있는데요. 뒷좌석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220V의 인버터가 있는데요. 가정용 캠핑카를 지향하는 산타페에겐 당연히 있어야 할 옵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EV9처럼 트렁크 쪽에서 손쉽게 뽑았을 수 있도록 배치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이오닉 5나 EV6, 소렌토의 경우 2열 센터 콘솔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 전기 빼오기가 좀 거추장스럽거든요. 멀리서 보는 산타페의 전체 모습입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썬루프입니다.
아쉽게도 산타페의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닙니다. 팰리세이드처럼 앞은 열리고 뒤는 열리지 않는 듀얼 썬루프 시스템입니다. 듀얼 썬루프의 뒷부분이 넓은 편이라 뭐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오닉 5처럼 아예 뻥 뚫려 있는 비전 루프를 적용하던지 아니면 소렌토처럼 가운데 바 하나만 지나가는 파노라마 썬루프였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외관은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운전자는 안에만 있으니까요. 그러니 빨리 실내를 봐야겠죠. 산타페의 앰비언트 무드램프의 적용 범위가 꽤 많아졌습니다. 현대차가 앰비언트 무드램프 엄청 아끼면서 넣었는데 이번엔 도어뿐만 아니라 대시보드 사이드와 대시보드 가운데 쭉 갈라서까지 LED바가 들어오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하단과 하단 콘솔 트레이에도 간접 조명이 들어가니 뭐 벤츠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티가 나는 조명 계획이 된 거죠. 현대차의 앰비언트 무드램프는 64가지 색깔을 골라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여 과속 시 빨간색으로 바뀌는 기능도 있는데요. 운전석에선 잘 못 느끼는데 조수석 사람들은 바로 보이는지 이거 왜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하면서 바로 과속한 거 알려주더라고요. 스티어링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형상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타입의 스티어링인데요. 특히 6시 방향의 스티어링 칼럼에 구멍이 뚫려 있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여기다가 손가락 놓고 운전하면 됩니다. 이게 그랜저에선 무식하게 막혀있는 관계로 손 놓을 곳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대신 그랜저는 이 위치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사실 드라이브 모드 버튼 별로 누를 일도 없는데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산타페의 경우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센터 콘솔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맞죠. 드라이브 모드든 터레인 모드든 자주 만질 일이 없으니까 그냥 딱 이 정도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랜저처럼 저렇게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냉정하게 말해서 산타페가 이긴 게 맞습니다. 산타페 승! 산타페의 공조 컨트롤러를 보면 그랜저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산타페는 터치 패널과 물리 버튼을 적절하게 섞어 두었는데요. 그에 비해 그랜저는 솔직히 성이 없습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액정 하나만 박아 넣은 셈이죠. 우리가 운전하면서 에어컨에서 제일 많이 만지는 부분이 바로 온도 조절인데 산타페는 다이얼 타입의 공조 버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하죠. 그에 비해 그랜저는 터치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햅틱이니 뭐니 해도 다이얼보다 편할 수는 없죠. 대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컨트롤 기능은 그랜저와 동일합니다. 그래도 뭐 이거는 상관없어요. 아이오닉 5처럼 이상하게 메뉴 들어가서 키는 것만 아니면 이 정도 인터페이스는 봐줄만 합니다. 무선 충전 패드는 2개나 들어갑니다. 이게 차량의 좌우 공간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요.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탑승자의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 어지간하면 이 가운데 공간을 좁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산타페는 우리는 워낙 넓어서 양쪽으로 놔도 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랜저의 경우 무선 충전이 1개밖에 안 되는 걸 생각하면 산타페가 이 부분에서도 이겼습니다. 게다가 무선 충전 인디케이터가 더 세밀해졌습니다. 이제는 3개의 인디케이터로 얼마나 충전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랜저의 경우 단순하게 충전 유무를 보여주는 걸 생각하면 이 부분에서도 산타페가 또 이겼습니다. 하지만 하나 걱정되는 게 있다면 현대의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발열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써봤던 어떤 충전기보다도 발열이 심할 겁니다. 제발 산타페는 이 부분은 좀 고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USB 충전 포트도 C타입으로 2개나 있습니다. 운전석 쪽 포트 보면 충전 모드와 데이터 모드로 선택하여 충전이 가능한데요. 굳이 이걸 나누어 놓은 이유는 나는 충전만 하면 되는데 괜히 데이터 모드로 연결되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될까봐 그렇습니다. 이건 좀 세심한 부분이죠. 그리고 산타페에도 그랜저와 같이 자외선으로 살균하는 UVC 살균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기에 나왔으면 환영받았을 옵션인데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하니 뭐 딱히 필요 없는 기능이죠. 뭐 있어서 나쁠 건 없는데 없어서 아쉬울 것도 없는 기능입니다. 컬럼식의 변속기가 적용된지라 콘솔 트레이 하단에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현대차들은 이런 공간이 곳곳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하단의 글로브 박스에는 살짝 서랍 같은 공간도 마련해 놓은지라 저렇게 조그만한 우산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통 스마트폰 올려놓게 되겠죠. 그리고 하단에 글로브 박스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상단에도 글로브 박스가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만 크게 해치는 거 아니라면 디자인은 해쳐도 되니까 이런 글로브 박스는 많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수석에는 도어락 컨트롤러가 있어서
운전자가 바쁠 때 조수석 사람이 문 잠금 해제해 줄 수 있고요. 스피커는 자세히 보면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아마도 그랜저와 같이 14개의 스피커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차량의 크기도 그렇고 스피커의 모양을 보니 그냥 똑같은 거 들어갈 것 같아요. 이로써 산타페 핥아보기는 끝났고요. 정식 가격표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바로 작업해서 가성비 분석하겠습니다.